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층 중앙석에 유튜버 착석 금지 왜?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틀 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경기도 고양에서요. 마지막으로 수도권 합동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막판 레이스에 돌입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이틀 전 충청권 합동 연설회에서 최근에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기 때문에 오늘 전당대회 관련 합동 연설회에선 이런 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안 돼. 비표가 있으셔야 돼, 여기는. 경기석에 데이트 있으세요? 비표는 못 가져왔지. 그러면 안 되세요. 못 들어가세요. 이거 손을 엉터리네. 올수 엄청나요. 나오세요. 당황도 이 사람아. 나오시라고요. 나오시라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건 2층으로 올라가세요. 기표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전화하셔서 밀고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뭔가 상징하는 것 같은 오늘 오전 고양 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수도권 합동 연설회. 현장에 다녀오신 여기 김종혁 조직부총장께서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사실 뭐 과열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요. 오늘 현장 분위기가 꽤 삼엄하네요. 그 조직국에서 제가 조직부총장이잖아요. 예. 조직국에서 일제히 각 당협하고 그다음에 시도당에다 그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과열돼서 충돌 사태가 또 한 번 벌어지면 우린 정말 큰일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비표 점검을 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비가 또 막 억수같이 쏟아졌거든요. 예.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더니 뭐 이분 저분이 와갖고 나는 비표를 안 가져왔는데 그리고 왜냐면 한 당협당 50명씩만 들어올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 특히 이제 고양 같은 경우는 고양 시민 같은 경우는 나 당원인데 왜 못 들어가냐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 지역구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참석 못하냐 뭐 이런. 나 책임 당원이고 예. 나 몇십 년 당원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예. 사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들어간다면 물론 이제 1층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겠어요. 예. 1층에는 후보자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그 당협위원장들, 시도의원들, 그 당직자들 뭐 이런들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위층, 2층, 3층으로 올라가게 했는데 거기 이제 거의 다 꽉 채웠거든요. 예. 그래서 몇천 명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열기는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유튜버들은 1층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예. 저는 저걸 보면서는 사실 이제 우리 당 전당대회가 야 이게 흥행되겠어. 예. 그리고 우리 당이 굉장히 침체한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총선에서 역사적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흥행할 줄 몰랐어요. 예. 당원들이 올까? 화나서 안 오지 않을까? 음흠. 근데 이게 뭐 선거가 시작되면서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또 너무 뜨거워져서 예. 이제 그걸 시키느라고 지금 저희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합동 유세가 끝났으니까 예. 이제 뭐 그런 충돌 사태는 더 이상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직부총장이시기 때문에 약간은 좀 좋은 쪽에 흥행은 성공했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후보들 간의 논박, 공방은 잠시 뒤에 만나보긴 하더라도 지금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아니냐. 혹은 일종의 후보들이 저렇게 공방을 벌이니까 지지자들끼리의 실제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과열되는 건 문제가 있고 당의 그 지지자들 혹은 일부 극성 유튜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한 달 뒤에 탄핵을 하겠다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 참여하셔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보면 그건 대선 불복이죠. 국민들의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으니까 예. 대선 불복인데 사실은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후보들이 앞장서서 앞다퉈서 상대방을 자극적인 언어로 공격을 하고 예. 거기에 무슨 그 왕조시대나 나올 뻔한 어떤 단어들이 막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흥분된 어떤 지지자들이 더욱더 에스컬레이터가 돼서 이 그런 격양돼서, 공방을 그렇죠. 격앙돼서
서로 그 공방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를 진정시킬 책임도 결국은 저 후보자 네 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되고 난 다음엔 다른 세 분들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서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머지 세 분은 흔쾌히 그 자기의 패배를 승복을 하고 예. 당이 하나대로 가야 된다, 하나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로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무슨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김종혁 부총장께서 현장에 계셨다가 저희 뉴스탑10에 곧바로 출연하셨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저에게 생생히 좀 전해주셨고요. 실제로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난번과는 당연히 달라야죠. 충청권 합동연설에는 참 극한으로 치달았던 당권 경쟁의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차분한 가운데서 마지막 합동연설을 치렀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틀 전에 이번에 보면 유튜브 착성까지 금지하는 국민의힘 당의 조치까지 있었는데 충청권 합동연설에서는 어떤 장면이 연출됐는지 한번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견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정당이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깐만. 근데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들 한동훈 자발적인 지지자들입니까? 동원하신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1층 중앙에 지난번에 이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누구 잘잘못을 있다고 아직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고스란히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층 중앙에 유튜버를 앉히는 걸 당 차원에서 금지시켰다. 허민 기자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수도권 이게 마지막 이제 합동 연설회가 될 텐데 수도권 연설회에서 가장 제가 걱정하면서 지켜봤던 오후 상황에 지켜봤던 내용이 이제 폭력 사태가 혹시 또 재현되면 어떡하나라는 네.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고향 당협위원장이자 또 조직부총장인 김종혁 위원장이 잘 해주셔서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도부가 그래도 이제 사후 약방문 같은 느낌은 들지만 마지막 노력을 해서 좀 비교적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1987년에 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이제 용파리 사건, 김용남 지금 이제 목사가 돼 있는 분인데 그분 이제 용파리 사건 이후로 37년 만에 제가 이 현장을 듣고 보고 목격하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고향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마지막 합동연설회장을 유심히 봤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1층 중앙좌석뿐만 아니라 1층 전체에 유튜버 장비를 들고 있는 분들은 일단 금지를 시켰고요. 비표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다 이제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걱정했던 그런 폭력 사태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 예. 사실은 이 유튜버들 이제 전체 유튜버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극단적인 저희 이제 분노와 증오를 팔아서 그걸로 장사를 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시는 유튜버들이 꽤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이 결국 저희가 르상티망 원한 증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상대방의 이제 역공을 부르고 다시 또 공격을 부르는 이런 것들도 생생히 현장에서 담아서 이걸 증오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이제 생중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폭력 사태를 또 유발해내려고 스스로 또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수 진보 유튜버 이제 80여 채널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한 명당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짧은 기간 안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극렬 유튜버 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사회가 이제 강성으로 이제 양극화된 네. 게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강성 팬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관리 차원에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폭력 사태를 빚었던 유튜버 3명 오늘 당분간 여러 출입 금지는 물론이고 경찰에 고발까지 여당이 했습니다.
네, 매우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당 선관위에서 각 캠프층이나 아니면 뭐 지지층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사실은 당 선관위가 뭐 그런 법적인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적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이 잘 유야무야하면서 잘 안 먹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당 선관위가 빠르게 그 유튜버들 뭐 출입은 물론 업무방해나 폭행 뭐 이런 혐의로 이 유튜버들을 이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러한 이제 폭력 사태 아니면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은 조금 자제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 국민의힘 비해서 약간은 뭐 전당대회 열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유튜버들이나 극단적인 성향의 지지층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끔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김정혁 조직 부총장이 현장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앞부분은 저희가 현장 스케치, 당원들, 지지자들의 목소리, 오늘 움직임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당대회 전에 마지막 합동연설회였습니다. 4명의 후보들이 각각 뭐라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면서 외쳤는지 핵심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극체제인 민주당과 다릅니다.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당은 신이 났습니다. 보수 정권 후보 맞습니까?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연대 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저희는 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보수의 팔다리는 바로 수도권. 그런데 진짜 싸움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 박정희 정신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원으로 나아갑시다. 당장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4분의 후보의 말을 저희가 차례로 들어봤는데